오늘 1사학번 오현청 선배가 왔어요. 선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그 한과영 1사학번 오현창이라고 하고요. 그 카이스트에는 17년도에 입학을 해서 지금 전산학부하고 생명과학부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한 학기 남았고요. 지금 제대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니 혼났어요? 왜 그래요? 군생활 열심히 했죠. 예전에 현창이가 유명했던 게 일단 첫 번째 스캔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친구들이 완전 부러워했거든. 책을 거의 스캔한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순간 다 외운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답. 정말 그런지, 정말 책을 보면 한 번에 다 외워지는 건지 정말 스캔하듯이. 그래서 생물을 특히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되게 부러워했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이 책을 옮기는 순간 스캔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밝혀주십시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귀국을 했어요. 홍콩에 살다가. 그래가지고 홍콩 사람 같기도 한데. 네, 홍콩에서 길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되니까 다른 애들이 뭐 이제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일수록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 막 겨우 힘들게 한 번 읽는 동안 저는 빨리 읽으면 서너 번 속독이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읽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말하기를 사람의 이제 지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좀 약간 특별한 예시로 약간 자폐증 있는 분들이 좀 한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재능을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막 노래 가사 그런 건 진짜 못 외웁니다. 노래 가사는 진짜 못 외우는데, 근데 막 공부하고 별로 안 친한 애들, 스스로 머리가 안 좋다고 말하는 애들도 막 노래 가사 랩 같은 거 보면 막 쫘라락 외우고 있고, 사람마다 그냥 흥미랑 취미가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총량은 똑같지 않나. 이제 그걸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과영에서 최은영 선생님이랑 화학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공은 전산학에다가 생물을 복수 전공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공이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는지. 사실 짧은 답으로 말하면은 제가 물리화학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양정하고 저하고 너무 이렇게 안 맞아요?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짧게 말하면 그렇고, 길게 말했을 때에는 저는 카이스트에 저 입학할 때 기준으로 카이스트에 전공이 17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다른 대학은 더 많겠죠. 서울대학은 진짜 엄청 많고. 근데 여기 한과영에서 여러분들 막 자기 전공이라고 말하는 과목 해봤자 뭐 물화, 생, 뭐 수학, 정보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거기에 플러스 한두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공이 사실 무조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17개로 넓어지니까 이제 사실 그냥 단순 비율로만 계산해도 거의 일단 반 이상은 다 바뀌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부산역에 내리면서 딱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놀레지를 많이 배우잖아요. 화학이든 생물이든 뭐든 놀레지를 많이 배우는데 그 놀레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얻어가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그 놀레지가 굉장히 큰 건 맞지만 여기서 얻어가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적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놀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 뭘 얻어가냐고 물었을 때에는 디시플린을 얻어가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 사이언티피컬리 생각하는 방법. 그치. 그거는 그 도메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화학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그 이제 놀레지라는 그 예시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디시플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를 하든 뭐 피직을 하든 뭐 메터리얼을 하든 다 똑같이 거의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할 때.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 아주 중요한 얘기. 또 예, 그 이제 진로로 독일의 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 예. 네, 그래서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 간 선배들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래도 하나의 또 새로운 도메인의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미국 대학은 입학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한국 대학이 입학하기는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이 뭐 미국은 그 다음 정도 돼요. 독일은 그 다음 정도 돼요. 독일 대학은 입학하기가 참 쉬워요. 한 예시로 그 컴퓨터 공학 정도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작년 베를린 공대 석사 입학생이 합격률이 100%였어요. 컴공과정 석사 과정이 굉장히 잘 받아줘요. 졸업률은 30%를 잘 못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미국은 좀 속된 이야기지만 제가 학부 때도 미국 유학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영어도 뭐 걸림 없다고 하는데 근데 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그 돈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좀 그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일단 내국인한테는 모두 무료고 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서는 외국인한테도 전액 무료입니다. 학석박 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자원이라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 짓는 원인은 돈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돈이었어요. 그게 저를 가로막는 원인은 돈이었고 그래서 좀 그런 교육과 연구 자체를 대하는 철학에 있어서 독일에 많이 이끌렸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뭐 솔직히 뭐 MIT보다는 밀린다고 말하는 게 많겠죠. 뭐 베를린 공대든 미넨 공대든. 근데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얘기는 별로 안 프레시한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군대를 갔다 오면은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이 사실상 대학생의 신분이었다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네.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공부를 안 하면은 네. 막 뇌가 네. 비고 막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내가 비워. 그러니까 안 쓰면은 좀 지식이 증발되니까. 지식 정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아직 복학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해결은 아직 안 한 상태긴 한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를 갈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군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군인 신분이라서 뭐 압박받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군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카이스트에서 학생으로서는 한 4년 정도 보냈고 군인으로서는 뭐 1년 반 정도 보낸 셈인데 그 1년 반의 기간이 카이스트의 1년 반이랑 비교했을 때 배운 게 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특별히 좋은 부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나쁜 부대란 것도 아니지만 어딜 가든 비슷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일머리 좋은 사람은 되게 달라요. 약간 다르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아마 보일 거예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공부 잘한다는 거랑 일 잘한다는 건 약간 무슨 뜻인지 알죠?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작은 나이에서 그렇게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턴이라고 했을 때 인턴이 솔직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1년 반 만에 2등병에서 뭐 병장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되겠지만 꽤 큽니다. 이등병과 병장은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계급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조직이 없어요, 군대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 작은 사회에서 상급자로서의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경험은 저는 되게 굉장히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조직이라는 게, 굴러가는 게 어느 조직인들 다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굴러가야 될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런 조직에서 그 나이에, 그 경험이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지위를, 계급을 갖고 일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는 법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건 아마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전공 공부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보병으로 갈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기갑 전차 이런 데로 가지도 않을 거고 아마 기술 쪽 특기 받아서 갈 것 같은데, 기술 쪽 특기 받아서 가면은 배울 게 제법 있습니다. 한 예시로 저는 이제 컴공이 주 전공이었으니까 마이크 없구나. 컴공이 주 전공이었으니까 전산병이라 부르죠. 그 서버 만지는 그런 보직으로 갔었는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때 갔으면 되게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좀 더 일찍 올 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당연히 신체적으로는 힘든 게 맞는데 일단 이건 괜찮겠다. 제가 입대하기 직전 학기 때 네트워크 과목을 들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빡센 과목인데 제가 120명 중에 2등 했어요. 중간 기말 둘 다. 근데 그리고 끝나자마자 한 달 정도 짧게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저한테 서버 만들어 오래요. 네트워크 들었으니까 서버 만들 수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못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들었는데 바로 못 만드는 거야, 뚝딱뚝딱. 사회에는, 군대랑 비교해서 사회에는 노트북도 좋은 거 많고, 그냥 AWS도 학생이면 거의 공짜로 끌어갈 수 있는 GPU도 많고, 자원도 많고 구글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은데 못 하는 거야, 바로. 카이스트 4학년 2등씩이나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했던 일이 이제 서버 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서버를 산에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야산에 들고 가서 발전기, 전기까지 제가 직접 만들면서 안테나도 내가 직접 세우고 선까지 내가 직접 깐 다음에 서버를 돌려요. 트럭 뒤에 숨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지휘하는 뭐 하사, 중사 이런 부사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직업 군인들의 전문성이 뭐 카이스트 교수, 뭐 잘 나가는 기업 개발자, 이제 그런 사람들 거보다 직업 군인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께 배워올 수 있는 게 적다고도 감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있어요. 그 뉴스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나쁜 부사관, 나쁜 장교들 나와요. 한국군이 60만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나쁜 사람 많아요. 근데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그렇게 따지면 카이스트 교수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을까요? 뭐 MIT 교수 중에 나쁜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예시만 생각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는 건강. 군대 가서 건강 굉장히 많이 챙겨옵니다. 뭐 담배만 안 피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경험 미뤄봤을 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 아래였겠지만 그래도 군대 가면 운동할 시간은 비교적 많아지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얻어오는 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하는 습관을. 예. 특히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라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면 몸이 힘들어갖고 막 군대 가면 힘들다. 그건 개소리고. 21이랑 25이랑 28이랑 관절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 운동하는 습관을 1년이라도 일찍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누굴 것 같아요? 한광 출신입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 한광 출신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한광 출신은 아니지만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지만 좁아요. 내가 보는 세상이 이공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공계는 세상의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이공계 너무 별론데 의대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아, 나는 한과형 카이스트, 와,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인재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다. 내 밑은 진짜 이런, 아무튼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자만이든 아니면 좀 반대쪽으로 가든. 근데 군대가 좀 배경이 다양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정말 랜덤으로 뽑아놓은 무작위 표본이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옷 팔다 오네, 뭐 배달하다 오네, 노가다 뛰다 오네, 뭐 의대생도 만났었고, 뭐 정말 많습니다, 배경이. 근데 그런 배경을 좀 아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래, 의대생을 보고 의대 가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배달하는 애 보고 배달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돌아와서 아, 나는 화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 게 화학하는 사람들밖에 없어갖고 화학하는 사람이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본 다음에 화학하는 사람이랑은 그 꿈을 대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고르라는 얘기예요. 군대 가세요. 좋습니다. 군대를 장려하는. 근데 너무 좋은 일이다, 그치?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한가영을 다니면은 사람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막 한가영에서 이건 잘했는데 한가영에서 이거는 내가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습관에 들여놓을 걸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한가영에서 이런 네, 걸 많이 있죠. 이런 거 중에서 그거 많이 써? 아, 뭐 많이 없는데. 저는 이때까지 1년 반을 여기 있으면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 네, 사실 그 여기 있는 공간, 한과형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도 뭐 좀 졸업한 지 몇 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겠습니까? 마음에 남으니까 오는 거겠지. 근데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운동 안 한 거, 한과형 헬스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지 않냐? 그래도 활창 이런 데도 그래요. 되게 많아. 아, 정말 사람도 있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근데 부산수 하지 말고 유산소도 좀 하시고. 그 뭐지?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는 애들 진짜 기분 좀 없고.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내 주위에 많아서 그런가? 아,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저 때는 헬스장을 막 쓰는 애들 많이 없었어요. 헬스장은 때로 가는 애들이 좀 있어. 얘들도 항상 때로 가는. 헬스장 진짜 열심히 다니세요. 솔직히 뭐 선생님 앞에서 되게 좀 민망한데 학점 0.1보다 운동 더 하는 게 낫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운동하는 척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었던 건데 자만하지 마세요. 뭐 한과형에서 저는 한과형에서 그 마지막 학기 때 1등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굉장히 그때가 많이 남아요, 기억이. 근데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막 과목도 되게 많이 들었고 어려운 것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맞아. 엄청 많이 들었잖아. 예, 그때 말렸잖아. 담임 선생님이 수강 신청서 찢었어요, 제 눈 앞에서. 장난하는 거냐고.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학교 왔다 가신 다음에 엄마가 물고 갔어요.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선생님도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왜? 과목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가 대학 갈 생각이 없다. 뭐 연구한다고 막 다니고 이제 그거를 막 못할 것 같아서 벌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다 했으니까 결국에. 근데 그러고 제가 자만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일단 카이스트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나는 뭐 잘하니까 뭐 과목 뭐 이렇게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 남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을 제일 잘하면은 뭐라도 될 줄 알았던 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컴공을 제일 못했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최원영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했을 때도 그 캠브리지 그 결정 데이터베이스 그걸 썼었는데 CSD.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학 가서 생각이 들었죠. 이제 사실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을 이제 쓸 줄 아는 게만 갖고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 솔직히 말해서 돈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
잘 쓰는 건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대학 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제 그 산업, 그 연구 분야에 기여하는 사람은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이 진짜 큰 기여를 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은 뭔가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 이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뭐 세포의 뭐 특별한 구조를 찾은 사람보다는 광학 현미경을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진작에 못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죠. 이미 나는 이미 한과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거기서 제공하는 수업은 최고의 질의 수업이고 난 거기서 1등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뭘 더 탐색을 하고 뭘 더 걱정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오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말 대학 가면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랑 뭐라 그러지?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 제일 많이 방황하는 이유가 처음에 자기 하나 일 잡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일찍 못 겪은 사람은 대학교 3, 4학년 가고 걱정을 하고 대학교 석사과정 간 다음에 후회하고 다시 수능 쳐갖고 의대를 가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넓게 보라는 거야. 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도 막 디시플린이 놀래지니 그런 얘기 했던 것도 아 나 지금 화학 전공이야. 화학도 잘해. 화학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코딩 배우고 수학 배우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뛰어난 화학자가 되려면 미적 잘해야 되고 선행대수 잘해야 되고 코딩 잘해야 돼요. 그럼 기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을 해줬는데 후배들한테 이제 상큼하게 한마디 해주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무겁게 얘기해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질 거고 여러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뭐 꼭 다 무조건 믿고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한 말들 중에서 좀 개소리인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남는 상호작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은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기가 사실 제 대학보다 시설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도 다른 분야의 친구들 특히 많이 이야기하시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또 사실 보통 교사하고는 좀 다른 분들입니다. 제가 좀 은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좀 잘해드리고 말씀 잘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박수. 군대에서 1년만 운동하다 보면 1년만 더